대단원이에요. 우리 두 번째 대단원은 제목이 삼각함수입니다. 뭐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 요거는 예전에는 문과생들은 배우지 않았었어요. 삼각함수를. 근데 지금은 이제 공통교육과정으로 다 들어가 있고 다 배워야 되는 상황이지. 옛날에 이과에만 들어갔었다라는 것은 내용 자체가 어떻다라는 걸 의미할까? 조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좀 싫어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마음 단단히 먹고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배울 내용 두 가지를 쌤이 한번 적어봤습니다. 삼각함수인데 이 삼각함수를 배우기 위한 밑바탕부터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각에 대한 내용이야. 일반각이라는 것과 호도법이라는 건데 이따가 배우면 알겠지만 이것도 각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각만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일반각이 뭔지 볼 건데 일단 여러분들 각이 뭔지는 알고 있죠? 중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 보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각이라는 것은 반직선 두 개가 시점을 일치해가지고 생기는 이런 그림 자체를 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니? 요때 여기 있는 점을 O, X, Y 이렇게 잡아주면 우리가 이 각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용어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여기에서 반직선 OX 보이죠? 요걸 갖다가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됐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반직선 OY를 우리가 동경이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위치를 나타내준다. 됐지?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식의 반대 방향으로 가지는 이 각을 우리가 양의 부호를 갖는 각이라고 생각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여기 크기가 만약에 45도면 요 각의 크기는 플러스 45도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식의 방향으로 가면 부호를 뭐를 갖게 될까? 음의 부호를 갖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45도라면 남은 각은 몇 도라고 치면 돼? 오, 세상 조용하네요. 360 빼기 45를 빨리 315도인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315도 이렇게 읽어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시초선, 동경, 그 다음에 양의 부호, 음의 부호 요 정도만 알아보고요. 자, 실질적인 일반각을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각이 무엇이냐? 여기 쌤이 간단한 각 하나를 그려봤습니다. 30도로 줬죠, 그쵸? 근데 이 30도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반직선이 이제 돌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 있는 각이 30도를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시초선을 기준으로 한 바퀴를 돌고 다시 몇 도 더 왔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 30도를 더 왔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시계바늘 돌듯이. 됐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아니 360도 돌고 30도 더 왔으니까 얘는 몇 도라고 생각해야 되겠어? 390도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내가 그 다음 설명을 뭐로 할지 너네 또 감이 오지? 한 바퀴만 도는 게 아니라 몇 바퀴를 또 돌 수도 있어요. 두 바퀴 돌고 와서 30도 더 오게 된다면 720도에서 30도 더 하니까 750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각이 주어졌을 때 여기에 국한된 30도라는 각으로만 읽어줄 게 아니라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케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각을 지금부터는 이렇게 표기를 해줄 겁니다. 여기 있는 각의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쓴 각들을 한번 다 봐봐. 이게 30도가 될 수도 있었고 몇 도가 될 수도 있었어? 390도, 그 다음에 75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지, 그치? 근데 390도는 360 플러스 30이었잖아. n은 몇이 들어간 꼴이야? 1이 들어간 꼴이고요. 750도는요 360도 곱하기 2하고 30도를 더한 각이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이게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됐지? 여기에서 n은 정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정수면 뭐도 들어가니? 부호가 음수. 쌤 음수인데 그럼 저게 됩니까? 되는 거지. 자, 거꾸로 도는 거야. 한 바퀴 거꾸로 돌아. 마이너스 360도 돌았다가, 오케이? 마이너스 360도 돌았다가 양의 방향으로 30도 가면 다시 여기에 동경이 위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 추상적이죠? 해서 자, 우리가 여기가 몇 도야? 일반각으로 얘기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30도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360도 곱하기 n 해놓고 그 해당되는 요 작은 각을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각의 이름을 붙여줄 건데요. 4분면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이 X축의 양의 방향 있죠? 얘를 시초선으로 많이 잡습니다. 됐니? 이걸 기준으로 동경이 여기에 위치한다면 여기 있는 이 각 있죠? 여기 있는 뭐 각을 X라고 했을 때 이 각은 제1사분면 각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됐니? 자, 동경이 이러한 식으로 위치한다면 이 각은 몇 사분면 각이다? 1사분면 각이다. 그 다음에 동경이 이런 식으로 일치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을 얘기를 해볼 거야. 요거는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죠? 2사분면에 있지. 그러면 요 각을 2사분면 각이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90도보다 크고 이 정도 갔으면 지금 90도를 넘어간 거지? 각으로 봤을 때. 그 다음 몇 도보다는 작은 각일까? 180도보다는 작은 각을 2사분면 각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됐니? 그 다음에 동경이 이런 식으로 위치해. 그러니까 요 정도 간다라고 치세요, 각이. 이 빨간색 보이니? 요 정도 간다라고 쳤을 때 이 각은 몇 사분면 각이라고 불러줄까? 제3사분면 각이다. 3사분면 각은 몇 도보다 크고 몇 도보다 작은 각을 얘기를 할까? 180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은 각을 얘기를 해줍니다. 뭐 4사분면 각은 여러분 당연히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이때 조금 전에 3사분면 각이 180보다 크고 270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요런 단일한 이 각 하나만 부르기로 안 했었지. 어떤 각이 존재한다면 이제는 어떤 각으로 불러줄 거냐면 일반각으로 불러줄 거야. 그러니까 항상 앞에 요런 각 말고도 요걸 붙여주세요. 360도 곱하기 얼마라고? n이라고. 예를 들어서 x라는 각이 540보다 크고요 63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이게 몇 사분면 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걸까? 어차피 360도 동거는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얘는 360도 플러스 몇 도야? 180도죠. 그리고 얘는 360도 플러스 얼마인 거야? 270도인 거야. 그러면 이 각과 이 각 사이에 있다라고 하니까 한 바퀴 일단 돌아주고 됐니? 180 간 것보다는 크고 270도 간 것보다는 무엇하다? 작다라고 불러줄 수 있습니다. 자, 해서 정리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책에 있는 걸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세타가 1사분면 각이다 라고 하면은 이 세타의 범위를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타는 360도 곱하기 n보다는 큰 거고 360도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몇 도 한 것보단 작다. 90도 더한 것보단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포인트 요거 붙여야 됩니다. 알겠죠? 뭐 그러면 다른 4분면 다 얘기할 수 있겠지. 하나만 더 해보자. 세타가 제 3사분면에 있는 각이다 라고 해주면은 360도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몇 도? 180도보다는 큰 거고요. 다시 360도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270도보단 작다라고 이제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세우는 문제가
기본적인 문제로 굉장히 잘 나와지니까 여러분들 요 각의 범위를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요거 하나는 체킹하고 갈 거야. 여러분들 개념원리 교재 129페이지 3번이라고 되어 있는 4분면의 각 보이죠? 거기에서 밑에 쪽에 화살표에 요 내용이 보일 거야. 보입니까? 네모 박스 밑에 쪽에 있습니다. 화살표에.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일 때 세타의 범위를 그렇게 나타내 줬죠. 자, 그거 테두리 쳐가지고 체크를 좀 해주도록 하자. 체크 다 하셨나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다시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여기 위에 있는 점을 몇 사분면 위에 점이라고 했었죠? 1사분면 위에 점이라고 했었죠? 그거랑 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여기 축 위에 있는 점은 어떤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죠? 그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요걸 시초선으로 해서 동경이 이렇게 위치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대략 그냥 90도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이 각은 어떤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 각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되겠어요? 90도, 180도, 270도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되겠니? 자, 마지막 밑에 동경의 위치 관계 보도록 하자. 설명할게요. 요 내용은 시험에 종종 나와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그 교재 보면 알겠지만 어떤 특정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식을 써서 계산을 해야 되는지 나중에는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시험 때 가서는. 근데 그 전에서는 우리가 유도를 하면서 이해를 하고 식을 갖다가 끌어낼 수도 있으면 좋습니다. 오케이? 시험 때 가면 결국엔 외워야 돼. 시험 때 가서 유도하고 있을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 없단 말이야. 됐죠? 자, 설명합니다. 동경이 있는데 두 개가 관계가 나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식을 잡아줄 수 있냐?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한다면 이런 걸 쓸 수 있습니다. 두 동경을 알파, 베타라고 잡을게요.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360도 곱하기 n을 만족한다. 책에 보이죠? 이걸 이제 나중에는 외워야 되는 거야. 근데 쌤이 이걸 유도하는 과정을 일일이 다 보여줄 거고요. 여러분들 그 과정을 이해를 해서 공식이 기억 안 날 때는 빠르게 한번 유도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 여기다 해볼게요. 봐봐.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동경 두 개를 그어볼게요. 뭐 동경 두 개를 그을 건데 지금 일치하는 경우를 살펴볼 거잖아. 그래서 여기 알파라는 동경이 있고요. 요거랑 일치하는 동경으로 나 지금 겹쳐서 쓴 거야. 알겠지? 여기 베타라는 동경이 있다라고 칩시다. 이때 알파라는 각을 일반각으로 표기를 한번 해보자고. 이때 요 작은 이 각을 쌤이 세타라고 한번 써볼게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도 안 했네. 이거 뭐라고요? 각을 좀 표현하는 단위고요. 세타라고 읽어줍니다. 됐니? 세타. 그럼 알파라는 각이 몇 번 돌고 여기 왔는지 모르니까 일반각으로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얼마 세타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베타도 마찬가지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얼마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이때 식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지금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했지. 일치한다라고 했지 얘가 몇 사분면 각이다라고는 안 알려줬어. 그러니까 지금 이 세타라는 건 미지의 세타인 거야. 오케이? 그럼 얘를 의미 없게 만들기 위해서 이 두 식을 무엇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 거냐면 세타 없애려면 두 식에 무엇을 해주면 될까? 차를 해주면 되겠죠. 빼기를 해주면 되겠지. 그렇다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고 여기가 없어지고 자 요거 잠깐만 잘 봐. 좀 추상적이야. 여기 이거 똑같은 걸로 보면 될까 안 될까? 요거 똑같은 애니까 그냥 빼면 없어지겠네요. 그럼 빵이네요.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0이 될 수도 있긴 있는데 이 n이라는 게 몇 바퀴 돈지 모르는 정수 아닙니까? 그지?
요것도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정수, 일반적인 각을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수에서 정수를 뺀다면 무슨 수가 나와죠? 정수가 나와지겠지,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또 정수를 n으로 표기를 합니다. 해서 요놈의 결과는 360도 곱하기 n이라고 봐주면 돼. 그러니까 이게 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알겠니? 여기가 1이고 2였으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야. 됐어? 자, 요거 헷갈려 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이거 빼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n값 때문에. 됐죠? 그러면 이제 공식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내용 가보도록 하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쌤 물론 외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안 외워진다면 그림을 그려가면서 풀어야 돼. 자, 동경을 한번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베타를 여기다 놔둘 거고, 지금 문제에서 무슨 상황을 줬냐면 일직선 상에 있고 방향이 어떻다라고 돼 있어? 정반대라고 돼 있지? 베타라는 동경을 이 동경으로 보자. 그럼 알파라는 동경은 같은 직선에 있고 방향이 정반대면 이런 식으로 알파를 나타낼 수 있겠네? 그치? 완전히 정반대에 있으면 여러분들 요 각만 따져서 뭐라고 보면 될까? 세타라고 보면 되겠죠. 막곡지 각이니까. 그리고 요렇게 표기를 할 거야. 오케이? 자, 알파부터 표기를 해보자. 알파라는 각은 일단 여기까지 온 걸 각으로 표현을 할 건데 몇 바퀴 돈지 모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뭘 써줘? 360도 곱하기 n을 써주시고요. 여기까지 올 거야. 여기까지 올 건데 10초선을 기준으로 일단 몇 도부터 와야 될까? 180. 오, 좋아. 180도부터 와야 돼. 됐니? 다시 한번. 막 360도 돌았을 거 아니야? 그럼 10초선 이쪽으로 와 있겠지?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까지 와야 되죠, 먼저. 그지? 요렇게 돈 게 몇 도 돈 거야? 180도 돈 거고, 거기다 이 알파까지 오려면 몇 도 더 와야 되니? 세타 더 와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베타는 여태까지 했으니까 베타는 일반각을 뭘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360도 n 플러스 그냥 단순하게 무엇? 세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계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니? 요번에도 빼는 거야. 세타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차를 해준다면 한 동경에서 다른 동경을 뺐을 때 가급적이면 여기 이제 큰 동경에서 작은 동경 빼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세타가 없어지지. 그리고 여러분들 방금 위에서 했잖아요. 여기서 요거 빼면은 이걸 일반적인 표시로 뭐로 해주겠다? 360도 곱하기 얼마? n. 그리고 남아있는 애가 있지 얼마? 80. 되겠어? 요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야. 외우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야, 일치하면은 그냥 완전히 일치해버리니까 딱 360도 찬 거야. 차로 본다면. 그래서 그냥 차를 했을 때 360도 n 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일직선 상에 있으면 딱 몇 도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니? 180도.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를 본다면 또 180도 차이인 거지. 이해가? 그래서 차를 했을 때 360도 n 곱하기 다시 360n 플러스 180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앞서 두 가지를 봤는데 이제 세 가지가 남았고요. 이제 몇 번 맛을 봤으니까 조금 속도 내서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두 개는 약간 스타일이 비슷해. 세 번째 거 유도를 한다. X축 대칭이라고 하죠. 여기를 알파라고 보고 X축 대칭이면 이거 베타라고 보면 되겠지? 자, 이 작은 각을 세타라고 하자. 그럼 요 각도 각만 따지면 세타야. 근데 아까 시계 방향으로 돌면 부호가 무엇인 각이라고 했니?
마이너스인 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써볼 거야. 알파는 일반각으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세타. 베타는 일단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이건 기본 장착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 세타 빠진 거니까 뭐 붙여줄까? 오, 마이너스 세타야. 그럼 감 오지 딱 봐도 두 개를 무엇 해줄까? 더 해주는 거야. 더 해줘야 세타가 없어지잖아. 그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360도 곱하기 n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것도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y축 대칭 갈 거야. 요 알파 여기로 잡아주고 베타를 이쪽으로 잡아주자. 됐습니까? 알파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베타는 어떻게 써줄까? 베타는 360도 돌고 잘 봐. 180도 갔다가 다시 빠꾸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180도를 갔다가 세타만큼 빠지는 거야, 뒤로. 됐니? 그럼 얘기해 볼래? 360도 n 플러스 몇 도를 갔다가 다시 빠꾸 하니까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두 개를 뭐 해줘? 더 해주는 거야. 더 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도 플러스 그렇지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스트 y는 x 대칭일 때를 보자. 자, 조금 극단적으로 그릴게요. 요거를 알파, 요 작은 각을 세타. 그러면 대칭이면 베타를 요 정도로 표현할 수 있고 요 작은 각을 뭐라고 볼 수 있어? 세타라고 볼 수 있겠지? 알파는 이거 그냥 갖다 써도 되겠죠? 베타는 자, 막 돌고 360도 n까지 왔어. 거기에다가 몇 도를 간 후에 다시 몇 도를 빠지면 될까? 90도를 간 후에 세타 빠지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도 두 동경에 무엇을 이용을 해주면 돼? 합을 이용을 해주면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얼마? 90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몇 번 한 두 개 해보고 이 세 개는 되게 빠르게 했잖아. 유도하는 거 너무 힘드니? 맛만 힘들어요? 그럼 안 되는데. 자, 맛만 잡고 조금만 복습해준다면 이거 솔직히 그냥 냅다 외우기보다는 이해하고 외우는 게 훨씬 낫겠죠. 되겠니? 충분히 나와질 수 있으니까 요거 여러분들 잘 체크해 두시고요.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여러분들 개념원리 교재에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면서 공부를 좀 해줍시다. 개념은 여기까지고요. 뒤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들 이것도 체크는 하고 가자. 이해 암기라고 쓰자. 이해 암기. 예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보도록 합시다. 이러한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을 때 알파는 0과 360도 사이라고 이제 정해놨고요. 그랬을 때 이 알파 중에 가장 무엇한 것을 찾으시오라고 했어? 작은 것을 찾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일단 여기는 정수 들어가니까 음수도 상관이 없게 들어가지겠지. 얘는 마이너스 어느 정도 해볼까? 720도까지 가준 다음에 다시 플러스 몇 도 해주면 될까? 220도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요거는 이거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각인 거잖아. 이해되겠니? 음수일 때는 이거보다 더 절대값이 큰 수 쪽으로 가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요거보다 더 큰 360도의 배수는 마이너스 360도가 될 거고 여기다 플러스 몇 도 해주면 돼? 60도. 자, 쭉쭉 갑니다. 요것도 역시 마이너스 360도 플러스 260도. 얘는 이제 양수니까 400보다 작은 360의 배수 360도 플러스 40. 720까지 가면 안 되죠. 20도 빼야 되니까. 그러면 뭐야 이거? 360도 플러스 200 아니지. 쏘리. 340도 요렇게 가야 되니까 가장 작은 건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죠. 2번 바로 가볼게요. 아까 체크한 내용들은 이제 계속 써먹게 되는 건데
세타가 일사분면 각일 때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의 4분면을 다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잘 봐. 일단 일사분면 각이라는 걸 통해서 그 아까 부등식 세워줬던 거 있지? 일반각으로 세워줬던 거 그거 표현부터 해볼게요. 세타가 일사분면이니까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은 걸까? 그렇지, 그거 얘기해야 돼. 360n 보다는 커야 되고 360n 플러스 그렇지 90도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됐니? 자, 이런 상황에서 요거의 범위를 우리가 구해봐야 돼. 가운데를 3분의 세타로 만들어주면 돼요. 계산은 쉽죠. 뭐로 나누면 돼? 3. 120도 곱하기 n보다는 3분의 세타가 더 크고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보다는 작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요 놈이 위치하는 4분면이 몇 사분면인가 물어봤거든. 자, 딴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노가다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n이라는 값은 뭐를 의미한다라고 했어? 정수를 의미한다라고 했죠? 정수면 너무 광범위한데 0 정도부터 시작해주면 돼요. 됐지? 자, 규칙성이 나와죠, 이게. n에다가 0일 때를 한번 생각해서 집어넣어 보도록 하자. 0보다 크죠? 3분의 세타라는 각이. 됐니? 0 넣으면 몇 도보단 작은 거야? 그럼 이 3분의 세타가 0과 30도 사이니까 여기 어느 행가 위치하니까 몇 사분면 각이라고 보면 될까? 그렇지. 간단하게 1사라고 적겠습니다. 그 다음 정수 1을 한번 집어넣어 봐요. 120도보다는 크고 얼마입니까? 150도보단 작으니까 몇 사분면인지 판단할 수 있지? 몇 사분면? 2사분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도 어쩔 수 없어. 계속 해봐야 돼. 240도 270도 몇 사분면가? 3사분면가. 이거 뭐지? 이거 언제까지 하지? n에다 3 집어넣자. 오, 끝났어. 야, 3 집어넣으면 몇 도가 돼버려? 360도고 일단 여기 끝까지 쓴다. 300 몇 도? 90도인데 우리가 이제 각을 얘기를 할 때 360도 그러니까 딱 정수번 회전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 시초선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n이 몇일 때의 위치랑 똑같니? n이 0일 때랑 위치랑 같은 거야. 이 마지막 쓴 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순환적으로 나와지겠죠, 각이. 해서 우리는 여기 딱 요 세 개만 봐주면 되겠습니다. 3번 풀어볼게요. 각이 지금 몇 개 나와 있죠? 2개 나와 있어요. 이때 이 각을 봤을 때 동경이 일치한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되는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동경이 일치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조건식을 쓰는지 이해하면서 암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뭐 방금 전에 했으니까 조금 떠올려 보자. 동경이 일치하면은 세타 동시에 가졌고 두 동경의 차를 이용해야 됐니? 합을 이용해야 됐니? 차. 그럼 그 세타가 없어지면서 360도 차이였었죠. 360도 n 차이였었지. 그래서 한 동경에서 한 동경을 뺄 거야. 잠깐 언급을 했었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게 좋다고. 한 동경에서 한 동경으로 차를 할 거야. 그것이 바로 360도 곱하기 무엇? n이 되어야 된다. 됐죠? 그러면 4세타가 이거고 바로 나누자. 4로 나누면 90도 곱하기 얼마입니까? n이라고 봐주면 되겠지. 이해됐니? 자, 마무리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n값은 정수라는 거고 정수에다가 보통 일반적으로 몇부터 대입을 한다? 0. 뭐 1도 뭐 괜찮아. 0부터 해주는 게 조금 쉬워요. 그럼 0일 때 세타는 몇 도 나와? 90도. n이 1일 때 세타는 뭐가 나오지?
미안해요. 요거는 0도 나오는데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얘는 탈락이야. 됐지? n에다 1 넣으면 90도 나와져요.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빨리 할게요. n이 2일 때는 세타는 180도, n이 3일 때는 세타가 270도, 4일 때는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4 집어넣으면 360도 나와지죠? 제한된 범위가 있잖아. 360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자고 하는 각은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일반각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